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여름 폭염을 앞두고 경기도가 7, 8월 공무원들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7년 전부터 반바지와 샌들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바지 차림의 공무원은 거의 못 봤다고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꼭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만들어 놓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6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완공이 연기되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관계기관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조직 개편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40년 만에 한 개국을 더 늘려 6개국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구에서 출산지원금 제도를 수당 형식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상가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한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2달여 늦게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부 옹벽 설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건데 관계기관은 공사 시작 당시 해당 문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완공 시기가 연기된 건 역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공사.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자양동에 북카페와 어린이 도서관,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수지는 지역의 흉물처럼 여겨졌던 탓에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과 문화 욕구를 한 방에 해결하는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2층 애기 놀이공원이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좋죠. 당연히 좋은 거 하면 옛날부터 한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최근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문화복합시설 완공이 2달에서 3달 가까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 완공 예정이었지만 9월쯤으로 연기된 것. 구의원들은 완공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완공이 미뤄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옹벽이 콘크리트로 이제 타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부만 이게 한 중간 정도만 콘크리트로 타설돼 있고 밑에는 그냥 흙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시공하는데 한 2개월. 그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아니면 아주 달콤한 얘기 다 해놨는데 큰일 났네요. 행정사무감사에선 건대 입구역과 강변역에 있는 거리 가게에 대한 질책도 나왔습니다.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한 거리 가게의 도로 점용료를 구청이 받고 있지만 식품이나 위생 등에 대해선 관리 단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생점검을 보건소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청 관계자는 1년에 2차례씩 현장 계도를 하고 있고 식중독 관련 캠페인도 예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길 시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가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대내외적으로 언급했던 관광 분야 관련 국이 새롭게 신설된 게 특징으로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정 운영의 목표가 담겼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마포구의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5개국 체제에서 6개국 체제로의 변화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마포구의 국 신설은 1979년 이후 40년 만의 일. 최근 행정안전부가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6개 이하로 국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행안부에서 국 하나를 신설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해줘야만이 그 국을 신설할 수가 있었어요. 개정이 되면서 지방 그 자치분권 확대 개념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신설 예정인 국은 유동균 구청장이 대내외적으로 언급해왔던 관광 일자리국입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비롯해 들어설 예정인 당인동 문화창작발전소 그리고 한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암 DMC까지
마포구의 미래 비전을 관광에서 찾고 이를 대대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관광 일자리 구간에는 관광과와 일자리 지원과, 문화예술과와 지역경제과 등을 둘 계획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팀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이것만 전담하는 팀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명 회장님 말씀하신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TF, 그것도 가능하면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이외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됐던 공보 담당관은 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두고 동물보호팀과 돌봄지원팀이 신설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입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안은 구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제약이 많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경험한 출산과 육아는 어땠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이혜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황혜진 씨. 현재 10살과 7살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황 씨는 첫째를 낳기 위해 찾았던 산부인과 수술실을 잊지 못합니다. 통역이 전혀 되지 않았던 수술실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당시의 두려움은 지금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또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에게 그 탭으로 한글로 글씨를 써서 필담을 나눌 수 있도록 농인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김금실 씨는 두 아이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손톱을 깎아주는 일도, 눈곱에 맞춰 약을 먹이는 일도 시각장애인 엄마에겐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이 어느 정도 먹여야 되는지 눈금도 읽어주지 않았어요. 만져지지도 않았고 목욕을 시키다가 빠진 적도 있고, 이게 힘든 가정을 겪으면서 과연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육아를 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더욱더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출산과 육아가 쉽지 않은 상황.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 자체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첫째 50만 원, 둘째는 7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선 지원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아이가 장애아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3군데에서 아이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성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이거 한 가지만 있고요.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일시금 형식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매달 지급되는 수당 형식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네, 앞서서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과 육아 사례를 잠시 봤지만 힘들 거란 막연한 예상은 했지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큰 용기와 결단 속에 출산에 나선 여성 장애인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장애가 없는 여성들도 출산과 육아가 어려운데 이 앞선 사례 보니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께서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과 양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예, 구청의 업무 보고 때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보다 출산금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비장애 여성들처럼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 순으로 출산지원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는 장애 여성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로 생각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장애 여성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비장애 여성들보다 더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애 여성의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많이 받도록 하거나 첫째부터 셋째까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현재는 서대문구에서 이 출산 지원금 말고 장애 여성에 대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까? 예, 만약 아동이 장애 아동일 경우 여성가족관의 장애 아동 가정양육수당, 사회복지과의 장애 아동 수당과 아동 청소년과의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3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성 장애인의 경우 출산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출산 지원금을 단순히 이 확대만 하는 방안인 건가요? 이 새로운 조례에 어떤 지원 정책이 담길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장애 여성도 비장애 여성처럼 출산 지원금을 첫째 아이부터 많이 받도록 하거나 예.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는데요. 예. 준비하다 보니까 서대문구는 여성 친화 도시며 복지 1등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에서 여성이란 사회적 약자, 즉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장애인 여성들이 서대문구에서 오랫동안 정주성을 갖고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인 출산 지원금이 아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수당 지급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고민하는 지금 수당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 통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예. 이러한 기대를 하는 또 다른 근거는 지난 3년간 서대문구 장애 여성의 출산은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 예산 기준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액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모두 아동 수당이나 노인 수당 등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저는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맞춤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애 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비단 이 서대문구만의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예, 마지막으로 출산 지원금 이외에 이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어제 출산지원금 조례 개정을 위해 지체장애 여성, 시각장애 여성, 청각장애 여성 등 당사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청각장애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 수술실의 수화 통역 및 자막 통역, 산후조리원 비용 할인 혜택 및 장애 여성 전문 산후조리원 건립,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여성의 경우 아이의 상태와 요구를 보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장 해설사와 활동 지원사의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지체장애 여성의 경우 여성장애인은 경력단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국가적으로 여성 경력단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 여성의 직업이나 경력관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여성 모두의 문제로 구의원인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 이를 계기로 중앙단위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해 비장애인들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장애를 가진 여성들도 출산과 육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과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70~80년대 영화에서 봄직한 허름한 간판. 햇빛과 비를 막아줄 천막은 찢어지고 녹이 슬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재난안전 D등급을 받아 사람들의 왕래를 막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이곳은 구로구 오류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한때 200개 가까운 점포가 성업했지만 지금은 17개의 점포만이 시장의 명맥을 근근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은 상인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와디슈에서 알아봤습니다.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서유숙 씨가 떡집을 운영하던 남편에게 시집와 함께 가게를 꾸려온 세월입니다. 돌떡을 해갔던 분이 40이 돼서 오세요. 오셔서 인사할 때 그 자녀분하고 같이 찾아주실 때 그때가 진짜 가슴이 뭉클하지요. 동료 상인들이 떠나가고 지금은 적막함이 감돌지만 오류시장도 한때 잘 나가던 시장이었습니다. 길이 꽉 차가지고 다니지를 못할 정도였었어요. 그때가 2005년, 2000년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여기가 오리동이 상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오랜 단골들에게도 현재 시장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잘 될 때는 여기 좋았죠. 아주 그냥 분위기 좋았죠. 옛날에는 여기 다 상가들이라 가지고 다 보고 저기 해가지고 좋았는데 지금은 잘 안 와요. 시장이 이래서. 흔히 전통시장의 몰락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원인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오류시장에 결정적 타격을 가져다 준 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첫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당시 사업주가 상인들에게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이를 통해 거액을 대출해 잠적한 것. 결국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상인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후 또 다른 정비 사업이 진행됐지만 사업 동의율을 맞추기 위한 불법 쪼개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 2심까지 가는 공방 끝에 올해 1월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상인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공개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간이 주도한 주상복합 형태의 개발 방식이 그나마 남아있는 상인들까지 거리로 몰아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전통시장을 이 오류동에서 없앤다면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 전통시장하고 이런 시장이 임대료가 싸요. 한마디 말해서 이런 전통시장은 없는 사람이 사는 데가 이런 시장이요. 공공영역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전통시장 기능도 유지하고 지역에 필요한 주민 편익시설도 확보하자는 겁니다. 이 공간이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현대화된 전통시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뭐 왕도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구청도 다시 바로 세우고 시청도 한번 다시 만나고 또 정부도 만나가지고 가능한 길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고. 이에 대해 구로구청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개발 반대는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소수의 이 분들이 공공이라는 부분을 영역을 들고 왔는데 그거는 누구 토지등 소유자가 결정할 부분에 관해서의 우리 간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실체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한번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뭐를 얘기하는지. 오류시장 근처에서 조그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는 원래 오류시장 상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쫓겨난 그는 시장이 정상화돼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몇 상인들은 아직도 오류시장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쫓겨나다시피 하고서 나온 거죠. 저기 보상도 못 받고 다시 들어갈 생각으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지금 장사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다시 장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50년의 오랜 역사, 하지만 단 10년의 세월에 폐허로 변한 동네 시장.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와디슈였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국내 전자제품의 유통 메카였습니다. 이 점을 인정받아 6년 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 시장이 축소되면서 제조와 생산 기능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2년 전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한 용산 전자상가 일대입니다. 주력이었던 PC 시장의 축소와 온라인 시장 대응 부족으로 현재 매출은 급감했고 상가 내 공실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상가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접근성 개선, 그리고 스마트 모형 환경 구축, 활력 거점 조성, 그리고 판매 활동 활성화에 대한 지원들을 큰 단위 사업들로 발굴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안내시설과 상징 조형 공간, 그리고 와이밸리 광장 등을 조성해
상가와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산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고 상생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대표와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현재 검토 중인 청년 창업 공간, 창업문화 복합허브 조성 계획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선인상가 앞에 제일 공영 주차장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청년 창업문화 복합허브를 짓겠다. 공영 주차장 그 부지에는 젊은 층들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상시 공연장이나 소공원이나 아니면 문화 광장을 조성해서 보고 먹고 즐기고 쇼핑할 수 있는 문화 공원으로 자리매김시키면 자연적으로 전자상가 일대를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문화공간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상생 없는 도시재생은 하면 안 됩니다. 유수지를 어떻게 용산의 좋은 방향으로 쓸 건가는 저희가 제안해드리고 거기에는 다 참여하십시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용산 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강남구 도곡이동 주민센터와 중대부고 학생들이 양재천에서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캠페인 플래시몹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가한 학생 70명은 사전에 모여 안무를 연습하고 김유정의 행복합니다 음악에 율동을 더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강남구는 젊고 유쾌한 강남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한편 층간소음과 주차 분쟁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이웃 간 인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전해드린 장애인 여성이나 소외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출산 양육 정책은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행여나 이 자갈밭에 공 던져주며 축구하라는 격이 돼서는 안 되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